BTV 동생의 파야키야 이홍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쉽게 만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철저한 계산과 노력이 들어간 원쇼트 영화 5편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원테이크라는 영화는 이제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서 테이크라는 것은 한 번 촬영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테이크는 한 번 촬영했다는 뜻인데 영화 전체가 한 번도 끊지 않고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 촬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반복해서 여러 번 촬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테이크 영화라는 말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원쇼트고 아예 정확하게 말하면 원 컨티뉴어스 쇼트라는 말을 쓰는데 계속되는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쇼트로 이루어진 전체 영화. 다시 네. 말해서 한 편 영화가 장편 영화든 단편 영화든 처음부터 끝까지 커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 혹은 실제로 그렇게 찍은 영화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흔히 원쇼트 무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원쇼트 무비 중에서도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영화들이 어떤 영화가 있는지 베스트 5로 꼽아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쇼트 무비를 이렇게 신성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시간쯤 되는 영화를 설사 한 번도 안 끊고 실제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한 번에 찍었다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높은 완성도와 어려움이 그 영화의 어떤 뛰어난 작품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은 다 원쇼트잖아요. 촬영을 그렇죠. 안 해서 그렇죠.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중간에 고쳐 찍을 수 없고 계속 한다고 보면 카메라가 없을 뿐이다 원쇼트잖아요. 원쇼트로 찍었다는 것 자체에만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소재가 있을 때 그 소재를 찍는 최적의 형식으로 원쇼트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찍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영화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것을 한 번도 안 끊고 찍었대라는 것은 화제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좋은 영화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쇼트로 찍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관객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됩니다. 관객 입장에서 사실은 편집이라든지 인서트 쇼트 같은 것이 있으면 뭘 보여주는지 뭘 봐야 되는지를 관객에게 연출자가 편집을 통해서 약간 제시하거나 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쇼트를 찍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커트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사실상 관객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배경 한번 보고 인물 한번 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쇼트로 찍게 되면 장점이 뭐가 되게 되냐면 인물과 세계관의 관계를 훨씬 더 자세히 보여줄 수가 있고 밀접하게 네. 그 다음에 동시성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끊기지가 않으니까. 현장감 있게. 네, 그리고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도 역시 그 원쇼트로 찍으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찍기가 어렵겠죠. 그 양자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영화 전체는 이제 하나의 쇼트로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원쇼트로 찍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지구 최후의 밤 같은 경우를 보면 후반부로 아예 다 원쇼트로 찍었잖아요. 2부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좀비 영화 중에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를 보시면 또 초반 한 40분을 다 원테이크로, 원쇼트로 찍었단 말이에요. 혹은 러시아 방주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소크로프의. 그건 완전 원쇼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찍었는데 이 러시아 방주는 또 이제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훌륭하게 구사된 그런 원쇼트 영화 5편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 5편의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네. 무려 70년도 더 됐습니다. 1948년도에 나온 히치콕 감독의 로프부터 얘기해야겠죠? 네, 이 영화는 이제 원쇼트 영화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원조. 시조, 네, 원조 이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긴장을 하고 카메라 무빙을 잘 짜고 리허설 잘하면 원쇼트로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필름으로 찍었잖아요. 10분마다 갈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름에 이제 한 통에 필름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 시대에 따라 다른데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보통 필름캔 하나에 대략 한 10분 정도의 필름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80분짜리 영화를 찍는다고 치면 필름 깡통 8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필름 깡통 8개로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NG가 하나도 안 나고 카메라가 아무리 잘 움직인다 할지라도 카메라 릴을 바꾸기 위해서 7번 커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영화에서는 그 커트하는 지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뛰어난 미학적인 아이디어로 뛰어넘은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히치콕만큼 영화 예술에서 형식적인 부분에 다양한 실험을 한 사람도 드물어요.
이 영화를 찍기 3, 4년 전에 히치콕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라이프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난을 당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고명보트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 인간군상을 다룬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인데 그 영화는 조난을 당해서 고명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공간을 한정한 거죠. 이게 대중적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공간을 한정했다는 굉장한 실험성이 있죠. 그 영화를 이번에 시간을 한정한 거예요. 80분짜리 영화를 사실상 80분 동안 진행되는 방식으로 또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커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찍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공간에 관한 실험, 시간에 관한 실험으로 두 장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0분마다 카메라 필름통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이 블로킹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블로킹이라는 것은 이제 인물들 그 카메라 앞에 쓴 배우들의 어떤 동선 같은 걸 제한하거나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정교하게 세트조에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될 때 인물들이 일부러 카메라에 다가가서 특히 이제 인물의 어떤 양복의 뒷모습 같은 것으로 등판 부분으로 카메라를 살짝 가리고 지나가게 하죠. 그럼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물이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나가는 척하고 인물이 그 앞에서 배우가 카메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렌즈를 가리게 되면 자 오늘 촬영 수고하셨고요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게 되고 다음 날이 되면 그 배우가 돌아서서 카메라에서 등을 가린 상태에서 자 레디 액션 하면 카메라에서 몸을 떼서 시작을 해서 두 장면을 붙이면 그러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컷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저 영화학개론 때 배웠잖아요. 제로 컷.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말들, 그때들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런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히치콕들이 끌어들인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발명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구자네요. 네. 이 영화 속에서는 특히 이제 인물의 뒷모습으로 가리거나, 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시체가 들어있는 그 나무 통을, 문뚜껑을 열면서 또 이제 그 순간에 커트가 없는 것처럼 속인다거나 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눈속임으로 커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루어진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화가 모두 몇 개의 쇼트로 되어 있냐면 11개의 쇼트로 되어 있거든요. 80분인데. 네. 왜냐하면 하나당 정확하게 10분씩 촬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7분짜리도 있고 또 이 영화의 초반에 인트로도 있어요. 네. 인트로를 보시면 모든 것은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인트로를 보시면 거리 장면을 촬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따로 되어 있죠. 어쨌건 이 영화에는 모두 11개의 쇼트가 있다는 얘기는 10번의 커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 다시 말하면 인물 등판으로 가리거나 이 나무판을 올려서 가리거나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해서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건 5번밖에 안 쓰였어요. 나머지는요? 네, 근데 의외로 왜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머지 5번은 커트가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영화를 보면 커트가 눈에 보일 정도의 커트예요. 이 히치콕과 같은 방식대로라면 5번 지나가게 한 걸 10번 지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못 쓰는 방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넷이라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자넷이 왔다 해서 두 범인이 그를 향해서 거론하는 순간에 명백하게 컷이 있어요. 화면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네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10번의 컷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눈속임으로 해서 안 보이는 컷 한 번, 노골적으로 보이는 컷 한 번, 안 보이는 컷 한 번, 이런 식으로 교대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기 안에는 필름이 20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하냐면 필름 2개를 이어 붙이죠. 그럼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사기에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름을 영사기를 2대를 놓고 교대로 20분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치콕이라는 이 모든 기술에 통달하고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원쇼트로 길게 찍어봤자 20분마다 한 번씩 영사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분마다 한 번씩 영사기에서 영사기로 옮기는 순간을 계산을 해서 그 순간에는 굳이 사람으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주 굉장하죠. 네. 더 굉장한 것은 뭔가 하면 20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컷이 보이는 방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사건 속에서 굉장히 쇼킹한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컷이 있는 것을 스토리상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사실상 원쇼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5번은 보이고 있으니까.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인지 지금까지 느끼게 하는,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무슨 영화개론으로 코너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고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니체 철학하고 관련이 있고요. 니체 철학은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야기로 나오죠. 니체 철학 중에서 이제 초인 철학 같은 것을 오해한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우월한 인간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월한 인간은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거나 열등한 인간을 예를 들면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범인들 이야기고 어떻게 본다면 유사한 주제이고 또 다른 것을 이제 도덕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죄와 벌 같은 얘기거든요. 죄와 벌에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살인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전당포 노인을 죽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당시에도 기술적으로 너무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정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한 그 히치콕의 방식은 놀라울 정도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메트로놈을 사용을 해서 긴장감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네. 메트로놈을 확대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닫히면서 인물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와 정말 히치콕은 굉장한 천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히치콕의 훌륭한 걸작들에 비하면 이야기가 기술에 너무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업 교재로 만든 건 아닐까요? 그럴걸요. 영화과에서는 아직도 로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 나온 영화죠. 보일링 포인트. 자, 소재와 형식 모두 신선해요. 키친 서스펜스죠. 최근에 이제 원쇼트 영화들은 사실은 원쇼트로 촬영된 영화는 아니죠. 10번 이상의 쇼트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커트가 있지만 커트를 눈속임으로 특히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 아까 같은 히치콕의 방법을 안 써도 약간 어두운 암부를 이용을 해서 인물이 통과하도록 하면서 그때 화면을 약간 바꿔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시간을 찍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찍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한 번에 찍었다는 거예요. 진짜 연극이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초반에 첫 번째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장면이 그 레스토랑 좁은 곳에 한정되어 있고요. 레스토랑 같은 좁은 곳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로프 같은 영화를 보면 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을 촬영할 때 벽을 뭐 교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하거나 이런 일들을 중간중간 버리는 방식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 레스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식당을 그대로 이제 영화의 실제 세트로 사용해서 활용을 해버린다면 인공적으로 만든 세트에 비해서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거기다가 대충 제가 세보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레스토랑의 스텝이라든지 요리사라든지 다 합치면 15명쯤 돼요. 거기다가 이게 크리스마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에 손님이 꽉꽉 차 있단 말이에요. 적죠. 2, 4위를 종횡무진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몇 대겠어요? 한 대? 당연히 한 대일 수밖에 없죠. 원쇼트인데 여러 대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횡무진 이 카메라가 움직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그 좁은 공간에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땡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미안합니다 이러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촬영은 진짜 극악한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요. 야, 각본은 얼마나 치밀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뒷얘기를 좀 찾아봤더니 모두 4번 촬영했대요.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더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4번을 하루에 찍는 것도 아니죠. 서로 다른 날 찍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얼마나 에너지나 이 모든 준비나 이 상황이 극악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3번째로 촬영하는 날 3번째를 마지막 모두가 NG 없이 완성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그랬는데 감독은 이제 그렇게 최선의 컷이 나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을 더 찍기도 하죠. 4번째 컷까지 찍었다는데 그렇게 4번째 테이크를 갔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또 완성도가 높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게 된 건 3번째로 찍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어떤 합이나 그 수많은 동선이나 그것에 대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노고의 산물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화이고요.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크리스마스겠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시는 손님들이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스텝 입장에서 보는 거죠. 특히 그 셰프,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앤디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 느껴지는 것은 이 앤디라는 인물이 얼마나 보일링 포인트에 도달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식당도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끓는 점에 도달해 있지만 인물의 마지막 순간도 보면 이 인물이 정말 극악한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지휘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을 마지막 속에는 결국은 그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굉장히 이색적인 영화고요. 이런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를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하고 온갖 군데에서 수많은 해프닝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날 영업 잘 끝나게 되고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게 되고 끝나고 나서 모두가 얼싸안으면서 아 우리 오늘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중반 이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달 방향으로도 신선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손님이 이렇게 많으면 진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화에 나오는 그 진상은 또 그날 매상을 제일 많이 올려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서 가장 비싼 와인이 뭐냐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대로 또 크리스마스에 비싼 거 먹는 손님이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직원들에게 하대를 한다든지 양고기를 제대로 최적으로 구워와서 대접을 이렇게 서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익었다고 퇴짜를 넣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양고기는 바싹 구워도 안에가 선홍빛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덜 구워졌다라고 우겨서 다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진상도 있고요. 얼마 전 문해력 콘텐츠에서 말씀 주신 소비지상주의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손님의 그 논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싼 와인을 먹고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 정도의 대접밖에 못 해주냐라는 것이고 나는 마음대로 화를 내도 되고 마음대로 진상짓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갑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평론가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평론가가 오니까 초긴장을 합니다. 온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 바빠 죽겠는데 음식 먹고 무슨 서비스가 별로라는 둥 무슨 쿠킹이 덜 됐다는 둥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셰프가 와서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식사로 오신 거예요? 이걸 물어본다든지. 뭐 블로거다, 뭐 인스타그래머다, 뭐 트위터리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가 봐요. 3만 명이라고. 네, 거기서도 팔로워가 3만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뭐 공짜 서비스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천태만상 속에서 그날의 일들을 치러내는 건데 영화를 다 보면 이 영화는 한편의 직장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무슨 전쟁 영화? 혹은 재난 영화로 보여요. 예를 들면 퍼펙트 스톰 같은 영화를 보면 네, 그냥 배 한 척 끌고 바다로 나갔는데 거대한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일들을 하잖아요. 선원들이.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외식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사실감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숨막히더라고요. 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버드맨이죠. 아피차퐁 미라세타큰 이후로 어렵네요, 이름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근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굳이 미들레인가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이름을. G라고 하면 되죠. 아카데미 역사에도 참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극적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아서 어떤 눈부신 성과를 냈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낮춰보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최고작은 전 버드맨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작이.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물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지만 강력히 권해드리고요. 곤잘레스 이냐리투 입장에서 자기의 창작의 한계 같은 걸 느끼게 되죠. 모든 창작자들은. 또 이 이냐리투가 항상 어땠냐면 자기가 이제 미리 각본을 쓰거나 혹은 연출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자기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내가 자기한테 꾸중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대요. 영화랑 비슷하네요. 네. 거기서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리건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창작자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일부러 글에 어려운 형식적인 과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은 어떤 문장이든 15글자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 이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냐면 물론 제가 연재하던 회차의 15회차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거기다 15개를 그렇게 한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15단어 글자 음절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억압이 되지만 다른 한편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해요. 형식적인 창작에. 네, 창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모두 다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냐리투가 이 바로 직전에 찍었던 영화가 이제 비우티풀이라는 영화인데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매너리즘 같은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냐리투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전에 어떤 영화였냐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서너 명의 어떤 이야기들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중에 드러내는 영화. 예를 들면 21g, 바벨 이런 영화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정반대 형식으로 영화를 찍은 거죠. 버드맨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편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뒤늦게서야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영화에 오면 단일한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복닥거리면서 시간적으로도 딱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얘기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원쇼트로 찍는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가 장르로 얘기하면 코미디거든요. 블랙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미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롱테이크랑 잘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비극의 순간들을 우리가 롱테이크로 찍는 경향들 같은 게 있거든요. 영화가 이제 현대 영화에 올수록 이 쇼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 편의 영화당 평균적으로 내게 되면 하나의 쇼트의 길이가 4.71초라는 거예요. 뭐 분노의 질주 같은 거 보면 더 정신없죠. 하죠. 훨씬 더 많죠. 예. 일반적인 드라마 영화만 다 합쳐서 4.71초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쇼트가 굉장히 빨리 많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코미디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미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틈입하거나 인물들끼리 충돌하거나 쇼트끼리 충돌하거나 이러면서 웃긴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네요. 근데 이것을 하나에 한 번도 안 크기되는 롱쇼트로 찍으면 무슨 슬랩스틱 같은 것을 넣어서 그걸 주력으로 삼지 않는 이상 어렵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냐리투가 밀어붙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에서 원쇼트로 찍은 것이 이 영화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하고 고스란히 붙어 있어요. 이 영화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한때는 이제 버드맨 시리즈로 잘 나갔던 슈퍼스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주인공인 마이클 키튼의 실제 생활을 갖고 온 거잖아. 이 사람 원래 배트맨 1, 2편까지로 유명하다가 배트맨 3편에 제안이 왔을 때 키튼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이 마이클 키튼은 경력이 급전직하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배트맨을 버드맨으로 바꾼 건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영화를 떠나서 연극 무대에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브로드웨이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잡생각도 나고 옛날 같지 않고 인기는 몸도 좀 쇠하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말을 안 듣죠. 같이 공연하게 된 배우는 성깔 나쁘기로 유명한 배우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중간중간 공상도 하고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연극 무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이나 환상이나 픽션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막 백일몽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굴러가다가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일이 풀려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원쇼트 형식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영화라는 것하고 현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현실은 영화와 달리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현실은 영원한 70년짜리 원쇼트로 네. 찍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 한 다음에 컷하고 다시 그 상황으로 넘어가서 바꿀 수 없잖아요. 너무 주워 담고 싶은데.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우연들이나 사건들이나 해프닝들이 끼어들면서 그냥 뭐 일하는 중간에도 갑자기 딴 생각도 하게 되고 갑자기 집에서 온 전화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영화적인 상황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는데 그게 영화 속의 주인공인 리건의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창작의 벽에 부딪힌 이냐리투의 상황이기도 하고 모든 관객의 삶의 조건이기도 한데 그것을 담아내는 영화적인 형식은 원쇼트로 찍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형식은 단순한 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 있는 탁월한 그런 영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단편 영화를 거의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이충현 감독의 2015년작이죠. 14분짜리 영화입니다. 몸값. 지금 다 장편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단편 영화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이 주제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추천작을 한번 넣어봤고요. 단편 쪽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스타 감독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영화제가 많기도 하고 또 영화가 당연히 장편 중심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단편 영화가 각광을 받으려면 이제 영화제에서 상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영화가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최우 작품상을 받긴 했었죠. BTV 관객상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단편으로 그렇게 막 그 감독이 각광을 받기 어려운데 이 영화가 굉장히 센스 있거든요. 실제로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편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감독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됐고 그래서 바로 감독이 장편 영화인 코를 찍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 그런 어떤 성공담의 사례 같기도 한데요. 단편 영화고 또 원쇼트 영화이고 이랬을 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저라도 몸값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단편이잖아요. 단편이니까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 좋죠. 많은 이제 실패한 단편 영화들을 보면 어떤 실패를 하게 되냐면 단편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와 소재를 가지고 단편을 찍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다면 단편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적당한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노려서도 훌륭한 영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단편 영화로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를 정확한 형식으로 붙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샷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사실상 뒷부분에 가면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두 배우가 사실상 거의 모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주영 배우와 박형수 배우가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영화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도 없이 리허설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느낄 정도로 두 배우의 합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습니다. 대화가 진짜 리얼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것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 썼을 때는 대사가 훨씬 더 적었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두 배우가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들이 감독보다 더 잘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감독이 또 그 광경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넣기도 하고 해서 지금의 이런 리얼한 대사들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뒷부분에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 있고 또 그다음 이 영화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아이러니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객의 기분 나쁜 마음을 슬금슬금 건드리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한 서스펜스나 반전이 있기도 한 흥미로운 단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간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공간에서 인물이 옥상에 올라갈 때 혹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방으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인물이 이동하면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쇼트 영화에서 사실상 인물이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편집의 효과가 있거든요. 옥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사실상 편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촬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물의 이동들도 실제 가평에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어떤 굉장히 센스 있는 공간 활용법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 매니저.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영화죠.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이죠. 근데 이 영화도 로프처럼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잘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쇼트 영화가 아니에요. 투쇼트 영화예요. 총 맞았을 때. 네, 영화에 보면 한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탑 같은 데 올라가서 저격수랑 1대1 대결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가 새벽에 깨어나게 되죠. 분명히 암전이 있고 분명히 쇼트의 체인지를 관객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투쇼트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쇼트 영화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정도로 영화를 만든 정신이 원쇼트를 만드는 정신으로 만든 영화죠.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촬영할 때 영국에서 흐린 날만 찍었대요. 조명도 없이? 왜냐하면 야외에서 이제 찍을 때 감독들이랑 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네. 날이 맑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림자의 위치나 길이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해가 중천에 뜬 그런 12시, 1시쯤 되는 시각이 있으면 그림자가 짧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오후 4시에 찍게 되면 그림자가 길잖아요.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같은 장면을 12시에 찍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식사하고 나고 혹은 반복 촬영하다 보면 4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촬영하고 붙을 때 안 붙는단 말이에요, 쇼트들이. 왜냐하면 그림자가 다르니까. 물론 이제 무슨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실감을 주는 영화에서 그림자의 위치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죠. 날씨가 맑으면 에이 오늘 촬영 종쳤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랑 반대죠. 그럼 날씨가 맑으면 그날 촬영 계획을 바꿔서 그냥 리허설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경우하고 다른데 이게 또 캘리포니아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영국은 됩니다. 워낙 흐리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그러니까 영국에 굉장히 맞는 그런 필름 메이킹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 영화를 찍고 이 영화는 실제로 굉장히 잘 만든 전투 영화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이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영화는 사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게 있고요. 초반에는 이런 막 현란한 장면들을 보면 와 우와 하면서 보게 되지만 나중 순간이 되면 그런 것이 굉장히 둔감해지고요. 관객 입장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기술만 보이면 기본적으로 영화는 이야기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몰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와, 저 장면 어떻게 찍었지? 라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찍은 장면이죠. 왜냐하면 저 장면 어떻게 찍었지를 생각하는 동안 인물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입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영화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동일감
혹은 공간적인 참여감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영화 속으로 관객들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영화가 기술적인 스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투쇼트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과시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거 다 한 번에 찍었거든. 이걸 과시를 하려면 네. 굳이 투쇼트로 영화적인 형식을 넣을 필요가 없죠. 아니 어차피 거기 하나에 분명히 커트가 들어가야 할 어떤 기술적인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쇼트로 찍었는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술에 강박해서 기술을 완성하는데 영화적인 목숨을 거는 게 아니야라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영화의 이야기는 결국은 새벽이 밝아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적의 폭격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전쟁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내 밑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주인공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이 전쟁에 거듭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훈장보다는 와인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이면서 벽에 부딪힌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새벽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인간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 되찾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죠. 한 가지는 일단 새벽에 끝나야 되죠. 영화적인 상황에서. 근데 영화의 시작은 어때요? 오후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원쇼트로 찍는 영화에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다음날 6시쯤에 끝나는 영화라면 그럼 영화가 14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원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컷이 들어가서 점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공의 상황에 관한 문제인데 이 영화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감동적인 것은 두 친구가 가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은 스코필드라는 친구가 가고 한 명은 블레이크라는 친구가 가는데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2인 1조로 이 임무를 파견하게 된 이유는 블레이크 때문이에요. 그렇죠. 형도 있고. 그렇죠. 블레이크는 이쪽에 형이 있으니까 자기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블레이크는 지도를 잘 본단 말이에요. 지리에 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코필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2인 1조가 됐냐면 그냥 하필이면 그날따라 옆에서 같이 낮잠을 잤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도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뒤로 아웃이 되어버리죠. 그럼 혼자 남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도도 잘 못 보고 거기를 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형도 없고. 근데 그런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이 결국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뭘 모르니까 어떻겠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길도 모르고 뭐 갈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소통하다가 마침내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가겠다는 어떤 소망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혹은 이것을 원쇼트로 찍어야 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영화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뒷받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큰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저희도 오랜만에 파이아키아토 핸드헬드로 한번 원테이크로 찍어볼까요? 여기 전체를요? 네, 작년 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 좋습니다. 촬영 감독님께서 팔 부서지는 줄 알았다고. 자, 파이어! 키야! 네, 캠 파이어! 네. 결합스 때 혼자 산다는 이유로 가족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없었던 700만 1인 가구를 위해 스스로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 명부터 할인받는 요즘 가족 결합. 월 최대 2만 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 때.